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힘들게 대학원을 들어가셔가지고 또 힘들게 대학원 생활을 마치고 나시면은 취업이라는 또 커다란 관문이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가 재밌어서 시작하신 분들이라도 그냥 취미로 여러분들이 몇 년을 대학원에서 보내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결국은 언젠가 여러분들은 졸업을 하게 될 거고 그때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몇 년간 투자했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대학원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커진 만큼 취직이 쉬워졌으면 좋겠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 마지막 한 학기 디펜스를 어떻게 해야 되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취직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마지막 한 학기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이번 편에서는 왜 제가 그렇게 힘들어 했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는 제가 포닥 지원자가 아니라 포닥을 뽑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닥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학원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이 영상들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미리 여러분들의 길을 꺾어서 죄송하지만 대학원 진학하는 것보다 포닥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언제 어디서 자리가 나는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대학원 진학할 때야 여러분들이 공식적인 일정들이 있죠. 그리고 학교에서 일정 수준의 학생을 매년 뽑고요. A라는 학교가 안 될 때를 대비해서 B라는 학교에 지원해서 성공 확률을 높일 수도 있죠. 하지만 포닥으로 지원할 때는 지원하는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어떤 자리가 나는지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공식적인 채널이 없어요. 인터뷰가 어렵고 발표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로 행복한 고민이고요. 자기에 맞는 자리에 지원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포닥 취업이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지간히 큰 연구실이 아니면은 포닥을 서포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학생들만 데리고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도 비용 면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포닥 자리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큰 연구실에서 연구비가 충분한 곳에서 그런 곳에서만 포닥을 뽑아요. 게다가 여러분들이 대학원 진학할 때랑은 다르게 몇 년간 한 분야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갈고 닦았죠. 그 얘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원 진학할 때 나랑 좀 잘 맞을 만한 교수님을 선택하는 거, 그것도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었죠. 분야가 너무 한정돼서. 그런데 거기다가 몇 년 동안 박사 과정을 하면서 자기 분야를 더 팠으니 그 전공에 맞는 자리를 찾는 거는 너무나 어렵겠죠. 게다가 교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을 뽑을 때는 경력이 좀 없다 하더라도 얘가 좀 똑똑하고 열심히 할 것 같으면은 뽑아서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포닥을 뽑을 때는 좀 입장이 달라요. 포닥은 오자마자 연구를 바로 진행할 수 있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뽑기 때문에 분야가 다른데 뭐 열심히 할 것 같으니까 잘할 것 같으니까 한번 뽑아보자 이러기는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실력은 좀 떨어져 보여도 와서 바로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를 바로 수행할 수 있을 만한 관련 분야의 사람을 뽑기 때문에 선택 범위가 굉장히 좁은 거죠.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스트레스는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뭐 길이 없는 건 아니죠. 길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길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우선 포닥 취업을 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자리를 알아보고, 두 번째 지원을 하고, 보통 세 번째 전화 인터뷰를 하고, 네 번째 온사이트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 될 경우 여러분들이 합격 통보를 받게 되는 거죠. 전 이 5가지 과정 중에서 첫 번째 과정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해요. 자리를 알아보는 거. 오죽하면 저는 이제 자리를 알아볼 때 미국에서 포닥 자리를 찾는 걸로 시작하지만 안 되겠다 싶으면은 영어가 가능한 지역, 전 세계 어디든 자리를 알아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포닥 자리를 찾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교수가 되는 게 포닥 되는 것보다 더 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교수를 뽑을 때는 그래도 잡 공고라도 좀 계속 올라오죠. 근데 포닥은 우선 그런 공고를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학교에서 포닥을 뽑는 경우에 공식적인 웹사이트 같은데 구인 공고를 올리는 대신에 그냥 단순히 연구실 홈페이지에다가 포닥 뽑음 뭐 이 정도 수준으로만 간단히 올라오는 경우들도 많아요. 정말 큰 연구실 같은 경우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포닥을 뽑을 경우 연구실 홈페이지나 학교 홈페이지 외에도
구직 사이트 같은 데 올리거나 아니면 저널 같은 데다가 잡 공고를 올리기도 하는데 보통 포닥을 뽑을 때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하죠. 포닥을 뽑는 쪽이나 지원하는 쪽이나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는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사람을 뽑는 거죠. 한국 기준으로는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야지 뭐 아는 사람을 뽑는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대학원 과정 중에 한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했고 지도 교수님께서 이제 관련 분야의 포닥 자리를 알아봐 주시는 거, 이것만큼은 좋은 게 없죠. 그런데 이거는 뽑는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포닥을 뽑기 위한 공식적인 채널 같은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잡 공고를 어딘가 올린다고 해서 관련 분야의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그 사람들이 지원하게까지 만드는데 쉽지가 않아요. 10명, 20명이 한 자리에 지원을 한다고 해도 정말로 와서 바로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찾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포닥 같은 경우 미국에서는 소개받아서 취직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이제 뽑는 쪽에서의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아는 사람의 소개를 통해서 이제 관련 분야 사람을 바로 뽑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자기 학생들이 포닥으로 취업을 하고 싶다 하면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포닥 취업하는 게 어렵고 그리고 교수님이 좀 알아봐 주시면은 생각보다 쉽게 일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 지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취직은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혼자서 해결해야 됐어요. 저 같은 사람들은 따로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웹사이트를 열심히 돌아다니셔야 되고요. 학교의 교직원 채용 홈페이지 혹은 학과 홈페이지 아니면 연구실 홈페이지 이런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구직 공고가 날만한 사이트들의 주소를 엑셀 같은 곳에다가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과를 시작할 때나 끝낼 때 그 엑셀에 있는 그 웹사이트들을 1번부터 쭉 차례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올라오는 이런 잡 공고들을 모아놓는 웹사이트들이 있긴 한데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올라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실 홈페이지에만 포닥 뽑음이라고 올려놓는 경우 그런 구직 사이트에서 그런 것까지 캡처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구직을 시작하시게 되면은 최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전체 사이트들을 하나씩 꼼꼼히 체크하셔야 돼요. 이유는 공고가 오랫동안 남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은 이제 사람 한 명 뽑으면은 바로 그 공고가 사라지거든요. 언제 올라오는지도 모르는데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그럼 구직은 언제 시작해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졸업 반년 정도 혹은 1년 정도 사이, 그 사이에 언제쯤 시작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뽑는 쪽에서 공고를 올렸다는 뜻은 가능한 사람이 빨리 와서 일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이기 때문에 1년 넘게 기다려서 지원자가 조인하기를 바라는 곳은 없을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뽑는 쪽 기준에 맞춰서 졸업 한두 달 전에 준비를 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좀 많이 쫄립니다. 뽑는 쪽에서 아무리 빨리 사람을 뽑고 싶다 하더라도 지원자가 모이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고요. 그 모인 지원자들을 검토해봐야 되고 인터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너무 졸업을 앞두고 구직을 시작하시면은 좀 늦을 수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졸업 반년 정도 전에 지원을 하시고 졸업을 한두 달 앞두고 면접을 보고 졸업 전에 이제 취업이 결정돼서 졸업하자마자 자리를 옮기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구직할 때 이제 학교 말고 저같이 국립연구소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연구소들은 생각보다 정리가 잘 돼 있고 공고도 계속 올라옵니다. 이제 사이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구글 같은 곳에서 DOE 내셔널 레보토리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DOE 산하에 있는 내셔널 랩들에 대해서 보실 수 있어요. 전미에 17개의 DOE 내셔널 랩들이 있고요. 스크롤 다운 하시면은 지역별로도 동부에서부터 서부까지 이렇게 17개의 내셔널 랩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연구를 하는 이제 연구소를 찾아서 정기적으로 거의 매일 간격으로 어떤 잡 공고들이 올라오는지 체크하시면 돼요. 오늘은 그 중에서 시카고 근교에 있는 알곤 내셔널 레보토리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내셔널 레보토리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보통은 이제 상단 같은 곳에 이제 커리어라는 곳이 따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잡 공고를 찾을 수 있는 웹페이지가 나옵니다. Search for Jobs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포닥 관련한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공고되어 있는 잡만 포닥 잡만 알곤 내셔널 랩에서 87개 여러분들 관심 있어 하시는 분야로 한정 지으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바로 search를 누르시면은 포닥 자리들이 많이 보이죠.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은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어떤 사람을 뽑는지 포지션 디스크립션이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requirement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포지션 디스크립션을 보시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얻고 지원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분야에 맞는 자리를 찾았다 하시면 이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자리가 나면은 열심히 준비해서 나를 어필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이제 강하게 드시겠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가능한 빨리 준비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기업 입사하는 것처럼 여러 자리가 동시에 나고 여러 명을 뽑는 경우라면은 좀 얘기가 다르겠죠. 그런데 이제 포닥을 뽑을 때는 필요한 딱 그 한 자리만 공고를 올리고요. 그 한 자리가 차게 되면은 그 자리는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꿈의 자리가 잠깐 고민하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리를 본다 그러면 가능한 빨리 준비해서 지원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과정은 이제 잡 공고가 나온 곳에 자세히 나와 있을 거고요. 거기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지원하는 곳마다 좀 요구하는 게 좀 다를 수 있긴 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CV, 여러분들 이력서. 근데 다음 단계, 즉 전화 인터뷰나 온사이트 인터뷰로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의 차이는 여기에서 갈려요. CV. 언젠가 이제 CV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따로 한번 다뤄보긴 할 텐데,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연구로 어느 정도 커리어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CV가 많이 심플해져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안서를 쓸 때 제 CV를 넣게 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스터 CV를 넣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CV를 넣는 것이 아니라,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페이지에다가 요약을 해요. 추려가지고. 그리고 논문 같은 것도 다 집어넣지 않고 관련된 한 논문 한 10편 정도만 넣어서 CV를 만듭니다. 이 이유는 이제 보는 쪽에서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포닥으로 지원할 때는 좀 상황이 많이 달라요. 대학원 과정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생활하셨고 열심히 연구하셨지만, 연구로 따지면 아직 걸음마 단계죠. 막상 CV를 작성하려고 하면은 넣을 것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여러분들의 있는 거 없는 거 탈탈 털어서 CV에 집어넣습니다. 저는 이것까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탈탈 털어서 넣지 않더라도 경력이 충분한 지원자의 경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근데 넣을 게 별로 없다고 해서 그냥 횡한 CV를 제출하게 되면은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뭔가 부족한 인상을 줄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넣게 되면은 적을 게 얼마나 없으면 이런 것까지 넣었나 하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정말로 넣을 게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CV의 가장 상단에 여러분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 부분에 자기소개에 해당하는 한 문단 정도를 작성해서 넣으시면 좋아요. 보통은 이제 CV를 이력서라고 생각하고는 여러분들의 학력, 경력, 논문 이 정도를 리스트로 만들어서 넣으시고는 이제 끝을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C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냥 리스트로만 나열해서는 이제 리스트가 충분히 화려하고 잘 맞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뽑으려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기가 쉽지가 않죠. CV에 어느 정도 쓰는 형식 같은 게 있긴 하지만 정해진 틀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력과 함께 설득력 있는 한 문단 정도의 자기소개를 CV 상단에 넣으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능력과 실력을 어필하실 수도 있어요. 이 자기소개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어떤 연구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적으시면 됩니다. 특히나 중요한 부분은 job description과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쪽에서 필요한 사람, 뽑고 싶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job description을 보고 또 보면서 그 문단을 작성을 해서 우리가 뽑고 싶은 분야에 관심이 있고 이쪽 연구를 계속 해온 사람이네 라는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경력을 적는 부분에 있어서도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 어느 학교에서 Research Assistant 이렇게 해서 끝내지 마시고요. 그 아래에 이제 몇 줄 정도를 할애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연구를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적으시면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풍성한 CV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이력이나 경력 말고도 기술적인 부분을, 테크니컬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도 좋습니다.
포닥을 뽑고자 하는 데에서 연구를 하는데 필요할 만한 기술들, 예를 들면 매틀랩을 쓸 줄 안다든지 파이썬을 써봤다든지 데이터 분석을 해봤다든지 이런 부분을 어필하게 되면은 이 친구 와서 바로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뽑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라. 단순히 내가 해온 이력 경력을 나열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약간 매력적인 CV를 만드셔야죠. 좋은 경력을 갖고서도 잘 전달하지 못해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출간된 논문이 없다 해도 여러분들이 내가 해온 연구 혹은 나의 경력, 실력에 대해서 잘 어필하시면은 아직 박사과정 중이니까 논문이 좀 나오려면은 시간이 걸리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마스터 CV를 가지고 계신 건 좋은데 지원하시는 곳에 맞추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제 CV에 대해서는 언젠가 한번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V에 대해서 드린 말씀은 꼭 포닥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대학원 진학할 때나 아니면 교수 임용을 위해서 준비를 할 때, 그럴 때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뽑는 사람 기준에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오늘은 포닥 취업에 필요한 앞에 이 두 단계에 대해서 다뤘고요. 이제 이게 잘 먹히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화 인터뷰 그리고 온사이트 인터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